당신의 급여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약 27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갔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돈이 나의 편안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피땀 흘려번 그 돈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나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1월 현재 우리 자본시장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이자 당신의 노후 자금을 볼모로 잡은 거대한 자본의 습격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인 20%를 달성했다는 뉴스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축제 분위기였고 앨런 4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언론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콸콸 쏟아지는 그야말로 알짜배기라고 불리는 투자처에서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 도대체 왜 수익 나는 곳에서 돈을 빼야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중국계 자본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펀드 시장은 트로이의 목마 전술에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이제 더 이상 나 중국 돈이요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모펀드, 즉 PEF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 사태에서 보듯이 그들은 부산의 곡물 창고 열쇠, 전국 데이터 센터의 위치 정보,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설계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가 중국에 넘어가면 돈을 빼겠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국가 안보가 뚫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도장 하나만 찍히면 당신이 이번 달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중국 펀드의 배당금 잔치에 쓰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1,473조 원이 어떻게 중국으로 새어나가는지, 그리고 고려아연과 배터리 3사주가 폭락 사태가 이 거대한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연금 고지서가 그리고 지금의 경제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생존 매뉴얼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1,400조 원이 걸린 이 위험한 도박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앞서 언급한 트로이의 목마, 그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지스 자산 운용 인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지스를 그저 평범한 부동산 투자 회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왜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금 회수라는 초강수를 뒀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지스가 운용하는 자산은 단순한 오피스 빌딩이 아닙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 깊숙한 곳에는 부산항의 곡물 창고, 전국의 핵심 데이터 센터 부지,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허리를 담당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의 혈관이자 신경망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지스 사태를 두고 데이터 주권의 상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 갑자기 신원 미상의 외부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입주민의 출입 시간, 택배 내용물, 심지어 CCTV 사각지대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지스를 인수하려는 히라우스 캐피탈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관리자의 권한입니다. 겉으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펀드라고 주장하지만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보면 그 뿌리는 중국에 닿아 있습니다.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력 공급망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임대차 계약서라는 합법적인 명분 아래 고스란히 중국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은 인수 과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당초 본입찰에서는 국내 자본인 흥국생명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찰 룰이 변경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추가 호가 방식이 도입되었고 히라우스는 막강한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1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했습니다. 흥국생명 측은 불공정한 룰 변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중국계 자본은 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한국의 부동산 운용사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인프라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밥줄인 첨단 기술 기업까지 올가매는 더 정교한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를 넘어 이제 그들의 탐욕은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업, 그 중에서도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고려 아연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5개월간 이어진 고려 아연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간의 지분 경쟁은 단순한 기업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손발을 묶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덫입니다.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인듐과 안티모니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포소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전략 물자입니다. 미국 의회까지 나서서 이 회사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장을 날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계 펀드를 표방하지만 중국 투자공사 CIC의 자금이 섞여 있는 MBK 파트너스가 시장 가격보다 무려 25%나 비싼 주당 8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아연 지분 7% 이상을 보유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MBK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니 국가안보 핵심 기술을 중국계 자본에 팔아넘겼다는 매국노의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제안을 거절하고 현 경영진을 지지하자니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벌려면 안보를 포기해야 하고 안보를 지키려면 소송을 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장고 끝에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 안보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MBK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가장 비싼 가격에 팔 기회를 날려버려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자본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인수 자체에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법적 분쟁의 늪에 빠뜨려 향후 다른 기업 인수전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연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자비한 말라 죽이기 작전입니다. 다음 장에서 다룰 배터리 전쟁의 참상이 그 증거입니다.
법적인 다툼은 차라리 신사적인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참극은 지금 여의도 증권가 모니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2차 전지, 바로 배터리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 불리던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무려 35조 원이나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5조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 조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이들 우량 기업의 지분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 2조 원 이상이 불에 타 사라진 셈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운용본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기술 초격차만 외치며 고성능 NCM 배터리에 올인했지만 시장의 판도는 냉혹했습니다. 중국의 CATL과 BYD는 중국 정부의 무제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형 LFP 배터리를 말 그대로 반값에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뭐 합니까? 가격이 깡패인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변심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 충격적인 결정타가 바로 지난달 2025년 12월에 터진 포드 쇼크입니다. 혈맹일 줄 알았던 미국의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13조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면 충분하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백기를 들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구사하는 가치 파괴, 전략의 결정판입니다.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을 빼앗을 수 없다면 시장에서 말려 죽여서 가치 자체를 연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자니 역사상 최저점에서 손절매하는 꼴이고 버티자니 끝이 보이지 않는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K배터리 신화가 무너진 이 자리, 과연 그 원인은 단순히 기업의 가격 경쟁력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구조적인 약점, 그리고 10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정부의 뼈아픈 실책들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단순히 상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그들의 공격에 최적화된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입니다. 1,473조 원.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가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대기업 지분을 거의 대부분 10% 가까이 보유한 슈퍼갑이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시장이라는 좁은 웅덩이에 갇힌 거대한 고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기업을 공격해 주가를 떨어뜨리면 피할 곳 없는 국민연금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국가 주도 전략인 중국 제조 2025가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시장 논리를 파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맨몸으로 경쟁할 때 중국 기업들은 국가라는 든든한 뒷배를 업고 덤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에는 방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CFEUS 대미투자심의위원회라는 강력한 기구를 통해 중국 자본이 기술 기업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사전에 차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이름 아래 돈만 가져오면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지스 사태처럼 싱가포르나 홍콩 법인으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도 현행법상 이를 걸러낼 정교한 걸음망이 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라는 교묘한 가면입니다. 겉으로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전한 투자자로 위장해 들어오니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 즉 수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안보를 지키려 하면 왜 돈 벌 기회를 차버리냐고 소송을 걸고 돈을 쫓으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이 끔찍한 딜레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앉아서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 전선을 구축했고 방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 국제 공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머니 게임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체제 경쟁이자 생존을 건 경제 안보 전쟁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한미 경제 동맹의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려 아연 사태를 다시 복기해 봅시다.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기업을 결국 누가 구해냈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2025년 말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고려 아연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 막을 힘이 부족하다면 이 강력한 동맹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핵심 기술과 자산을 공유하며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의 칼만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방패가 절실합니다. 바로 한국형 CFUs, 즉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입니다. 미국은 이미 통신, 항만, 반도체 등 민감한 분야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설령 그것이 우회 투자라 할지라도 국가안보 심사를 통해 가차 없이 차단합니다. 일본과 호주도 이미 갖추고 있는 이 강력한 거름망이 유독 대한민국에만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위원회, 산업부, 국정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심사 기구를 만들어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 정체불명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24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까봐 걱정하십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철저히 관리되는 나라라는 신뢰를 주어 건전한 글로벌 자금은 더 안심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대원칙을 기금 운용 지침 최상단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True CalPERS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보 위협이 있는 적성국 기업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이지스 사태 때 보여준 안보 위협 시 자금 회수라는 결단을 예외적인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연금 운용력들이 소신 있게 국익을 위한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당장 내일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실전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발 늦습니다. 거대한 자본 전쟁의 파도 앞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지표, 바로 배터리 3사 시가총액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세 곳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라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는지 매일 아침 체크하십시오. 100조 원 붕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 꺼졌다는 뜻이며 수익률이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이 선이 무너진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ISA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여부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환율은 1,450원대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환율 급등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원화 자산 가치의 폭락을 의미하며 이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훗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뉴스 속보에 뜨는 순간 달러 예금이나 금 골드 같은 대체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이지, 해즈 전략을 즉시 실행해야만 내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 키워드 알림 설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힐하우스, MBK, 중국계 펀드, 그리고 기간산업인수라는 키워드를 등록해 두십시오. 이 단어들이 경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면 국민연금에 자금이 묶이거나 대규모 평가 손실을 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개되는 기금 운용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2분기 연속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이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국가가 주는 공적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도생 게츠투성, 즉 개인형 퇴직연금 IRP, 추가 불입이나 배당주 투자 등 플랜 B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복잡한 경제학 이론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위기를 감지하는 여러분만의 레이더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네 가지 신호, 이것은 단순한 투자 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항공모함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 울리는 마지막 경적 소리입니다. 2026년의 전쟁은 총성이나 포연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장악하고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그 소중한 자금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기 전까지 내 자산과 내 가족의 미래는 내가 직접 지켜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 자본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지켜내느냐가 결정되는 운명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밀린다면 우리의 노후는 타국의 자비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잠든 경제 감각을 깨우는 죽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감시의 눈을 부릅뜰 때
비로소 국민연금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 같은 내 돈이 중국 펀드의 배당 잔치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자본의 침공을 막아낼 방벽은 더 견고해집니다. 앞으로도 이 소리 없는 자본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